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네. 어떻게 만났습니까? 얘네들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찾아서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네 뭐 아버지는 이제 못와. 국경에서 그 막 기관총으로 쏘더래요. 할머니가 울면서 너네 아버지 엄마는 못 오고 너만 왔구나 우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탕탕탕 두드려. 이제 탈북길은 어땠습니까? 수월했나요? 탈북기는 또 의외로 되게 수월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나 봐요. 9월 29일 날 그것도 대표님이 생일인데 그게 저희 운명을 바꾼 날이었어요. 예, 제 여동생하고 아버지 엄마한테는 못 가게 하니까 간다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서 할머니 집에 숨어 살다가 오기로 결심하고 그때 당시에 내 동생이 22살이었나 어린 아이들 정순이가 18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부럽고 엄마가 있었어요. 남양에 장사 다니던 엄마가 있었는데 그 엄마가 다리를 놔주고 가자 해서 가게 된 계기거든요. 그럼 너는 가면 진짜 부잣집에 가면 너 시집도 보내고 잘 갈 수 있다. 근데 나는 우리 친척 집에만 데려다 주면 도강하는 비용도 아마 줄 것이다. 수고비도 다 줄 것이니까 나는 거기만 데려다 다오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9월 29일 날 밤 8시인데 옥수수밭에 숨어 있다가 경비대, 수비대, 경비대로 가잖아요. 예. 그 친구들이 명의동 뭐 어디 있어요? 그럼 여기 있어요 하면 제 손을 이끌고 그러면 오히려 국경경비대가 탈북을 도와준 거네요? 도와준 거죠. 그래 갔더니 굴 같은 게 있더라고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니까 김허영이라는 분대장이 있었어요. 그 이름을 왜 기억했냐면 그 부럽고 엄마가 늘 그랬어요. 허영이가 여기 경비선을 가야 돼. 그래서 그 날짜를 맞췄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탈북해야 되겠냐고 눈여겨봤대요. 내가 자기 이상형이었대요. 아버지가 중앙당 간부였는데 자기는 이제 다음 달에는 제대를 해서 집에 간다. 아버지가 힘 있으니까 너를 꼭 평양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여기서 가지 말라 애들만 보내고 넌 나랑 결혼하자. 뭐 손을 꽉 붙잡는데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아 그러면 분대장 동지 제가 먼저 오늘 전에 동생들이랑 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강을 넘어와서 내가 먼저 자리를 잡을 테니까 나를 찾아달라. 그 사람이 어떻게 찾겠어요 저를.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서 한번 악수나 해봐서 악수하면서 꼭 오늘 저녁에 잘 넘어가서 부럽고 엄마랑 연락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연락을 하겠으니 다시 만나자 하고 그래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건너편에 부럽고 엄마가 옷이랑 또 다른 부럽고랑 옷 가지고 와가지고 강에다가 이제 옷을 입었던 거 버리고 쉽게 넘어왔죠. 그 1년 만에 전해 들은 소식이 다음 날에 김허영이라는 그 분대장이 또 이렇게 넘기는 걸 하다가 누가 이렇게 꼬질렀대요. 현장에서 체포가 됐대요. 그 분대장은 뭐 정치본부 소유청에 갔다. 얼마나 무서워요. 제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겠어요. 넘어오길 잘하신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도 가정이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을 했는데 참 나라가 만든 비극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같이 대한민국에 와서 잘 살 수 있었던 날이 있지 않았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까지. 그쵸. 네.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중국 넘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한테 부럽고 엄마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이 아이들이 너무 나이가 어리니까 양녀처럼 그 잘 사는 집에 애들을 보낼 거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걔네들 17살이에요. 어떤 집에 갔는데 손을 벌려 총각들이 와요. 어느 아이를 데려가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약속이 다르지 않냐. 애들은 양녀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걸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가 있냐. 막 울면서 항변하니까 이미 약속이 됐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3명은 아마 팔고 제 동생하고 제가 남았는데 이제 약속대로 저희 고모네 집에 데려다주고 헤어진 거죠. 아, 그러면 무사히 이제 친척 집에 가셨네요? 그랬다가 이제 그쪽에서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한족들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포들끼리 신고를 해서 붙잡히게 되니까 베이징을 이제 그때 간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붙잡힐 것 같아서. 붙잡히니까 하니까 예. 베이징을 가서 민박집에 가서 그릇도 닦고 한 6개월 일을 하다가 제가 미싱을 되게 잘했어요. 그 재주가 있어서 가방도 만들고 잘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북경을 지나가는데 천지 복장점이라고 우리 글을 쓴 거예요. 무작정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너 어떻게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선족인데 미싱 할 줄 아는데 여기서 받아줄 수가 없냐. 근데 취직을 바로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그 이모가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을 봤더니 애가 영리하게 생겼더래요. 뭘 배워주면 이제 잘 습득하겠구나. 그래서 일을 잘하게 생겼더래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여성복을 만드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2년 되니까 제가 기능공이 된 거예요. 월급도 1,000위엔 중국 돈으로 그 마지막에는 1,300위엔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뭐 월급이 한족들은 500원, 600원일 때 배로 받았으니까 월급도 많이 받았죠. 그렇게 있다가 제가 북경에 있는 현대상선 지점에 취직이 된 거예요. 한 6년 동안 현대상선 북경 지점에 임시 직원, 사무직원으로 다니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운 좋게 잡히지 운이 않고. 좋았죠. 한 번도 안 붙잡혔어요. 붙잡힐 뻔한 이런 사건은 2번씩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늘이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붙잡혔는데 밤에 자다가 붙잡혔어요. 수갑을 안 채우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그 조선족이더라고요. 그 경찰 아저씨가 총각이었어요. 붙잡아가면서 그러더라고. 놀라지 마세요. 내가 조선 사람이요. 친척들이 벌금하면 풀려날 거예요. 놀라지 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 사람이 출근하면서 중국 만두를 사온 거예요. 따끈따끈한 게. 그러면서 이제 그 세수대야를 범랑 그릇이라고 해요. 하얀 데다가 깨끗한 물 떠주고 수건을 집에서 2개를 가져왔더라고. 지국정성이네. 이걸로 얼굴 닦으라고. 한 번도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셔서 맞거나 이런 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친척들이 이제 돈을 8,000엔인가 우리 몸값이 비싸다고 아가씨라고 크게 내라 해가지고 그래서 풀려놨었는데 그분 아직도 우리 살아계셔서 영상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 외국에 오면 또 불법 체류자니까 이제 인간 가치를 않게 대접을 해줘요. 근데 그분은 공안인데 인간 취급을 저희한테 해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한테. 전할 길은 없지만 그래서 탈북에서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신 거예요? 8년 만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네, 그러면- 2005년 11월 16일 날 인천공항에 입국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중국에서는 인신매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예. 자기 힘으로 일을 하다가 네, 운 좋게 그렇죠. 또 잡히지도 않고 있다가 잡히지도 않고 있다가 예. 현대상선을 가니까 이제 취직이 되면 아는 사람이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취직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력서나 뭐 이런 거를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날 오후부터 출근하라고 명패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아버지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김명희 하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 신분증에서 우리는 그때 현대가 굉장히 유망했어요. 중국에 현대자동차 현지 공장도 들어서고 올림픽을 대비해서 택시도 현대자동차로 다 이용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현대상선이 들어간 게 어떻게 제 인생에 굉장히 행운이었고 또 중국에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조카 그 딸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는 생활 여건도 됐고 신변 보장도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네. 어떻게 만났습니까? 그때도 제가 신기한 게 신이 계셨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매일 밤 우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꼭 그 강직한 성격이어서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다 계셨기 때문에 추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소식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제가 그 암기력이 되게 좋았어요. 중국에 있는 고모, 삼촌, 할머니 주소를 중국어로 다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문을 가르치잖아요. 네. 또 저희가 한문과였기 예. 때문에 중국어, 주소, 전화번호 다 알았어요. 암암리 다 편지를 써서 줬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 친척들이 저희를 또 찾으러 왔고 또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잘 있다고 소식을 전하라고. 돈을 좀 모아가지고 친척 집에 돈을 다 보냈어요. 삼촌이 또 전보를 친 거예요. 형수 빨리 오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얘네들이 도대체 한 날 한씩 없어졌으니 어디를 갔는지 그러니까 계속 문책도 당하고 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니까 갔는데 막내 삼촌이 기회다 대고 형수 명희 살았어. 명희 돈을 보냈으니까 엄마가 그 자리에서 기소를 한 거예요. 살았으니까 아이들이 얘네들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찾아서 다시 북한으로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너네 아버지 엄마 쪽에서 연락이 왔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더라. 이게 거기 기다린다는 뜻이거든. 암호거든요. 그럼 제가 돈이 없으니까 가지를 못하잖아요. 국경에. 연변에 가면 고춧가루가 비싸대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저 고춧가루 주시면 제가 갖다 팔아서 돈을 좀 줄게요. 차비가 없으니까. 그 연마을에 살던 탈북민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아이 2명 데리고. 남편이 한국 회사에서 회장님을 호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칼에 맞고 죽었어요. 그 이 언니가 아이들 데리고 장사를 되는데 명희하고 갑자기 밤에 찾아온 거예요. 가자.
연변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는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 너 친척들이랑 많다면 나중에 돈 생기면 다 와 해서 갑자기 고춧가루 메고 그 언니하고 장사길을 떠난 거예요. 연변으로. 그러면 고모한테 연락을 해서 고모 나 마중 나오라고. 그 언니는 연변에 가고 저는 고모랑 기차를 타고 고춧가루 또 지고 연변을 갔어요. 갔는데 너네 엄마 아버지는 이제 못와. 국경에서 그 막 기관총으로 쏘더래요 탈북민들. 이제 못와 너 그런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울면서 너네 아버지 엄마는 못 오고 너만 왔구나 우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탕탕탕 두드려요. 도착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아 붙잡으러 왔구나. 우리 고모가 야! 명희 빨리 숨겨라. 누가 잡으러 왔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열기 전에 퍽 들어더니 여기 우리 삼촌 이름 부르면서 집에 맞소 하는 거야. 우리 삼촌 막 키가 큰데 막 부들부들 떠는 거야. 나 잡으러 왔다고. 당신 좀 나오라는 거야. 삼촌 5분 있다 들어왔는데 막 얼굴이 시뻘게 왔어. 말이 막 더듬기 시작하는 거야. 너 아버지 엄마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막 소리 지르면서 방 안을 막 뛰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경을 쓰셨어요. 딱 안경 쓴 사람이 딱 들어오니까 머리서 봐도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멀미를 많이 했어요. 엄마가 막 네 발로 막 들어오는데 엄마인 거야. 그래서 그때 한날 1시에 5분 만에 우리가 할머니 집에서 동시에 그냥 국경에서 그 만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떠날 때 그때 늘 그랬어요. 혹시 엄마가 나를 잊어먹을 수도 있다. 동생이 볼 줄 모르겠는데 눈에 점 있어요. 엄마가 너 못 찾으니까 눈에 점 지우지 말아라. 저 지금도 안 지워요. 동생이 혹시 찾으려고 올까 봐. 부모님 예.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제가 돈을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엄마가 아 우리 명희가 살았구나. 역시 우리 명희 똑똑하구나. 얘네들을 가서 찾아서 데리고 가야 돼 북한으로. 아버지를 구슬려서 엄마가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브로커를 사가지고 직접적으로 두만강 헤엄을 쳐가지고 죽을 뻔하면서 강도강이었네요 완전히. 완전 생도강했죠. 우리처럼 편하게 온 게 아니라 절벽으로 그냥 뛰어내리라 하더래요.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을 찾겠다고 목숨을 그냥 두만강에 던진 거지. 할아버지 집이 강에서 가까우니까 택시를 타고 그냥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만난 거예요 저희가. 동생이 아버지 엄마 와서 2년 만에 붙잡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붙잡혀 간 다음에 제가 다시 북경으로 모시고 와서 그냥 모시고 살았죠. 북경에서 같이. 부모님은 데리러 오셨다가 결국은 이제 다 같이 눌러 앉은 거네요. 눌러 앉은 거죠. 친척들이 형님 이렇게 가고 싶냐고 애들도 있고 나는 안 간다고 그러고 그 나라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 우리를 기만했는데 6.25 전쟁도 그때 남한에서 했다고 북침했다고 믿었으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설득을 해서 눌러 앉혀가지고 이제 동생이 붙잡혀가고 엄마 아버지랑 중국을 탈출하려고 했는데 부모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제 암이 뭐 전신에 다 와가지고 발견되니까 2달밖에 못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병원에 모시고 이제 눈 감겨드리고 엄마만 돌아가시고 여동생 하나 북송돼서 소식 모르고 온 가족이 그렇게 아버지하고만 결국은 한국에 오게 된 거죠. 아버님은 지금 돌아가셨죠. 86세로 작년 재작년 재산을 꼭 붙잡고 돌아가실 때 명희야 고맙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이제 결국은 북한에서 정수분자였지만 네. 여기서 대한민국의 이제 자유를 네 갈망을 하셨죠. 맛보고 가시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형부랑은 어떻게 만났어요? 3월 1일 날 집을 받아 부유로 왔어요. 저보다 한 달 먼저 온 북한 아가씨가 우리 신랑 다니던 교회에 다녔어요. 얘도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어느 날 전도사 아주머니가 얘를 밥을 사줘서 교회를 나와서 정착할 수 있게 트럭을 타고 우리 신랑은 이렇게 우리 살던 앞부터 지나가고 나는 또 다른 큰 교회 다녀서 가다가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사 아줌마 누구야? 그러니까 아 우리 그 탈북민 언니예요. 시집 안 갔냐? 아가씨랑 빨리 차에 실으라고.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밥을 먹었네요. 그게 처음 만나게 된 계기고 그리고 2달 동안 소식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버지 천안 계시고 월급 일주일이면 나면 타가지고 아버지 계신 곳에 모시고 살려고 보따리 다 싸놓고 준비했는데 레스토랑이었는데 우리 신랑이 식사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손을 본 아가씨랑 이른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거예요. 결제를 하겠다 카드를 탁 내주는데 제가 그때 받은 집사님인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건강원인가 한의원인가는 모르겠어요. 건강칩인가 먹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그 명함을 한 장 주시면 제가 이제 약 지어 먹으러 갈게요. 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뚝 봤더니 한 1분 가만히가 말을 못하고 그러더니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대요. 그날 저녁 그 전도사 아줌마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명희 씨 몇 시 퇴근해요? 9시라니까 자기 딸하고 우리 신랑하고 와서 트럭에다 태워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또 저희 집하고 또 이렇게 바로 마주 앉은 그 추공 아파트 가더니 우리 신랑 좋다는 얘기를 1시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처음 밥을 사줄 때 무슨 인상이 들었냐면 남자답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첫눈에 그렇게 되나 봐요. 근데 저는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니까 누구네 집 애 아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옷을
이쁘게 안 해요. 슬리퍼 신고 뭐 티셔츠도 뭐 목이 질질 늘어나고 있고 말은 하는 얘기 너무 잘하는데 아유 어떤 애기 엄마인지 저렇게 잘생긴 신랑을 저렇게밖에 못해주나? 나는 저 사람이 내 신랑이면 되게 이쁘게 잘해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희한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전도사님 저를 모르시잖아요. 저 이번에 2번째 보는데 그렇게 훌륭하다면서 어떻게 모르는 아가씨한테 소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야. 명희 씨 2번째 봤는데 교육을 많이 받은 집에 자식이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냥 잊어먹었어요. 결혼 안 하겠다 생각했으니까. 엄마 하고 그 불쌍한 조카애 데리고 빨리 우리가 모셔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다음날 지금 모르는잖아. 016 띠리리 오더니 그러는 거야. 김명희 씨? 하는 거야. 누가 모르는 남자가 나는 전화번호 안 알려줬는데 김명희 씨랑 하냐고. 그러니까 어제 봤던 아무개 집사인데 우리 집까지 하면 딱 그 오는 길이 건강원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2층 계단을 막 뛰어내렸다 걸어다니는 인대가 늘어나는 그래서 그 버스를 타지 말고 자기가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랬어요. 딱 저는요 모르는 사람의 신세를 안 집니다. 특히 남자는 내가 신세를 안 진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하는 말 딱 한마디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한테 명희 씨를 태워다 주는 이런 일이 생긴 거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열렸는데 제가 생각하지 않던 이상형이잖아요. 이제 왔다 갔다 한 열흘 됐는데 계속 매일 저녁 태워주거든요. 안 날 수가 없겠구만.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와서 명희 씨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건강으로 시작한 지 10년도 넘었는데 그 10년 치고 일거리가 오늘 최고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좀 있다가 또 전화 와요. 아유 무슨 일이에요. 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이러는데 3번 그날 전화 왔어요. 명희 씨를 만나기 시작해서 나한테 이런 축복이 왔나 봐 이러는 거야.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착하고 순수하다. 우리가 엄마한테 우리 때는 10점 지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10점 맞아서 엄마 나 오늘 10점 맞았어. 또 이따가 오늘 또 10점 맞았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아이 같은 동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상견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상견례가 무슨 말인지 뭐 아버지 들으면 된대요. 아버지를 모시고 왔더니 아니 막 신랑 형제가 7남매인데 부부 동반으로 다 하고 막 난리치니까 울고 불고 나중에 왜 울었냐고 작년에 알았는데 우리 신랑도 몰랐대요. 우리 시아버님이 일사후퇴 때 항해도에서 오신 부잣집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나를 보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저를 사랑으로 막 품어주시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우리 신랑 일주일 있다 하겠다는데 형제들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을 하라 42살 안 하더니 어떻게 일주일 있다 형제들한테 시간을 줘야지. 그래서 2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형부가 막 훔쳐왔구만. 네. 결혼 날짜 받아왔는데 이거를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때 같이 중국에서 넘어왔던 혜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언니 그러지 마. 형부 좋은 사람 같아. 내 옷을 막 몇 개 챙겨주고 언니 빨리 가. 형부 집 빨리 가. 근데 무슨 생각 딱 들었냐면 배낭을 딱 메고 오는데 야 이상하다. 이게 내가 북한을 떠나서 여기 온 이유가 결혼하려고 나 한국에 왔나? 말리길을 돌아서 이렇게 왔나? 갑자기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껏 20년 동안 살았어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에 오면은 다들 이제 놀랜다고 하잖아요. 대표님은 어땠어요? 어떤 걸 보고 놀랬어요? 사실 제일 놀랐던 게 딱 2가지예요. 방송을 듣는데 락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윤도현 밴드 오늘 뭐 경기장에서 애국가를 락 버전으로 부르는데 이게 머리를 몽둥이로 확 때리는 것 같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애국가를 장중하게 불러야 되는데 락 버전으로 저렇게 부를 수 있나? 너무 멋있고 너무 충격이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거를 한대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고 내가 싫어할 수도 있대요. 욕을 할 수도 있대요. 이게 진정한 자유구나. 그때 제가 충격을 정말 크게 두 번 받았어요. 나한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정말 큰 충격이었어. 정말 잘 왔구나. 우리는 왜냐면 배고파서 이렇게 힘들어서 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지성인들이 갈망했던 거 그게 제일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근데 또 마침 또 선거철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누구 편도 없어요. 제가 스스로 대통령을 뽑고 누군가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게 저한테 이런 게 부여된 게 너무 행복해요. 자그마한 선거도 다 가요. 그리고 딱 도장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요. 나 선거했다. 나는 이렇게 오늘 내 손으로 뽑았다. 이게 얼마나 자유를 박탈당했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진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저처럼 뼈에 저리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이것만은 대한민국 분들한테 권하고 싶어요. 꼭 투표를 해라. 저는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괜히 왜 그러셨어? 그게 네. 좀 중립이에요. 네, 그리고 잘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구한테도 투표하고 싶지 않아서 한 번도 대통령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반성하고 네. 적극적으로 의견을 네.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죽어서도 누리지 못한 자유니까 꼭 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네. 대표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남편이 건강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밖에 직업을 찾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사업자를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유통을 해봐가지고 탈북민 사업자 중에 모범이 되라. 그래야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부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에서 주는 2014년에 굿들의 인증이라는 것도 받고 이제 유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제 이름을 달아서 고객들에 대한 이제 저희 책임감, 원물에 대한 어떤 신뢰,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지어주신 김명희 이름을 달고 토마토즙, 블루베리즙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남편이 30년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를 담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 김명희 토마토 이거는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맞아요. 네이버에서도 토마토즙으로 검색하면 1등이야. 부여 지역이 토마토 특화 지역이에요. 또 껍질하고 씨를 다 갈아요. 여기도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또 부여가 굿들이라는 농산물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전국에서 브랜드 대상을 15번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즙을 만들자. 그래서 통째로 먹는 토마토 즙이에요. 깨끗이 세척을 해서. 아니 먹어봤는데 우리 집 아기가 고급스러운 토마토즙을 먹는 것 같다. 네. 예. 그래서 식사 대용도 되고 또 당이 높으신 분들도 칼륨이 배출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드시니까 이제 대소변 잘 보시고 당도 떨어지고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나이 40이 넘으니 화장실을 가면 시원하게 일을 잘 못 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은 뱃살을 뺀다고 아침에 2포씩 밥 주지 말래요. 정확히 한 2달 안 되게 두셨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소변 보면 따끔따끔했는데 그게 없어졌다. 이게 전립선염에 좋다더니 정말 이게 좋구나. 저는 또 이거 먹으니까 변비가 없어져요. 또 이제 식사 대용 포만감도 있고 그 다이어트 할 때도 되게 좋고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고객분들이 리뷰에 그 변을 못 봐서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대요. 이거 드시고 그 해소가 됐고 밥맛이 없던 게 다 밥맛도 돌아오고 맛있어서 얘기하는 예, 사이에 홀짝홀짝 다 먹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저는 북한식 입맛이라 예. 단 것도 잘 못 먹고 이런 네. 사람인데 근데 네.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잘 먹고 네. 그다음에 또 화장실도 잘 가고 이러니까 네. 구독자님들이 보시고 주문할 수 있게 더보기란에 네. 아니면 이제 상품을 바로 이제 클릭해서 살 수 있게끔 네. 이걸 띄워드리겠습니다. 뭐 광고 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제가 김명희 대표님하고 안세월도 우리 한 10년 되지 않았나요? 그 결혼 전부터 알았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아기가 10살이니까 우리가 10년 10년 조금 됐죠. 그쵸. 예. 꾸준히 하는 것만 예. 봤고 예. 맛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소개해도 칭찬받겠다 싶을 그런 예. 제품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건강에도 좋고 이왕 뭐 여기저기서 과일즙을 드신다고 하면은 예. 김명희 대표님 혼을 갈아서 이름을 붙인 예. 제품이니까 예. 한 번씩 맛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블루베리는 이제 눈에 좋고 미세 혈관을 뚫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또 내 혈관에 되게 좋대요. 치매도 예방을 해주고 또 수험생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제가 먹어보니까 일단은 한 보름 정도 지나니까 눈이 이렇게 아침에 반짝 띄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먹어야 되겠네.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거 토마토보다는 더 걸쭉해요. 요구르트에다가 타서 드시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토핑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기호에 맞게 또 꿀 조금 타신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되겠다. 파스타 할 때도 넣고 뭐 애기들 요구르트에다 타서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사업은 어때요? 사업은 사실은 제가 2019년도에 공장을 신축했는데 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둘씩 거래처들이 줄기 시작하고 굉장히 어려웠고 유통을 하는 길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설비를 제조업이니까 보조도 받고 해가지고 갑자기 또 3억짜리 마이크로밀 아까 그 이제 설비 있잖아요. 제일 어려울 때 그 설비를 또 바꾸는데 6개월을 세워두고 팔 제품이 없어서 한번 죽기 살기를 견뎌보자. 그래서 제일 어려울 때 서울에 교육을 갑니다. 탈북민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우리나라의 유능한 강사들도 오시고 또 헌신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갈 때는 남부터미널에서 버스 차비를 가요. 근데 돌아올 때 차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그때 노숙하는 노숙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제가 이제 고생도 안 해보고 탈북을 했기 때문에 배고픔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이미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돈도 있고 그리고 또 원료도 먼저 가져온 것도 있고 다 결제를 해야 되는데 기계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부담하기에는 소득이 1도 없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어요. 이 전화를 안 받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 강남으로 교육 다녔는데 이제 그 전철을 타고 내려오는데 7시, 8시 되니까 빈 박스를 가지고 이제 통로가 있는데 가운데 쫙 그 자리가 있더라고요. 누워있는데 처음으로 그 자리가 부러웠어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저기서 눕고 싶은 거예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누구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되니까. 그때 이제 너무 힘드니까 집에 안 가고 싶고 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누웠냐. 그때는 그랬어요.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계. 가지고 노숙자들 막 보여주잖아요. 여기 오니까 내가 설거지 하루만 해도 북한의 엄마들이 원하던 우리 애기들이 먹을 밥을 한 달 식량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왜 저게 노숙인이 될까? 이해가 안 됐는데 처음으로 그 노숙인이 된 분들의 마음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 어려운 사람들 삶도 아시고 제가 그 인내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주셔서 제가 사업을 끝까지 해내라는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때 그렇게 깨닫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한테 매달렸고 시장 원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다시 개발을 하고 또 남편하고 이름도 한번 바꿔보자. 또 파우치 이것도 커튼 빨간 토마토 한 알이 가득 담기고 요거는 이제 꼭지는 이제 푸른 잎을 상징해서 토마토 하나를 우리는 오롯이 먹는다. 또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색깔에서 우리는 흙에서 왔다. 이렇게 하니까 언론에 나가서도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니까 이게 고객들한테 이제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때 유튜브 나가서 4월 달부터 완전히 네이버 갑자기 그냥 1등 되고 빅파워 되고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작년 매출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3배나 더 높게 올라가고 올해는 또 열심히 해서 쿠팡을 또 문을 열었어요. 대표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제가 컴퓨터를 아직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은 김일성 종합대학 나와서 금융학과 나와서 그런지 국문학과보다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대표님 도움도 받고 또 쇼핑몰을 쿠팡에 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매출 2배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진짜 맛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30포에 29,900원입니다. 예, 저렴해요. 한 포에 뭐 1,000원가량 되고. 그 전화 주문 번호도 그 더보기란에 밑에다가 김영희 대표님 전화번호도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주문도 하시고 지금 나간 요 기간만이라도 조금 더 세일을 할 수 있게 김영희 대표님께서 아마 고민을 해보실 것 같아요. 지니 TV를 보시고 전화 주문하신 고객분들한테는 한 달간 세일을 가격은 지금 생각해보지 않고 봤는데 이제 말씀을 드려서 자막에 나가게끔 한 달간 세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광고로 시작한 건 아니고 예. 대표님한테 뭐든지 저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예, 공장을 여러 번 가봤으니까 예, 정확한 생산자이고 뭐 어중간한 제품이면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저희 유튜브 나오신 분들 중에 제조를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제조 관련된 제품 제가 오늘 처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진희 대표님한테 감사의 말을 한마디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래요? 네. TV조선에도 나가보고 KBS도 나가보고 좀 홍보를 하려고 이것저것 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제한적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 삶은 언젠가는 고객분들한테 좀 진솔하게 말하고 싶은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대표님이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채널이 아니고 네네. 예, 솔직하게
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싶어서 했던 거라 뭐 제약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사는 삶이. 사는 삶이 좀 빨리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원래 사업가 길은 가려고 안 했지만 또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업가가 됐는데 하다 보니 사업가 기질이 있더라고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이왕이면 좋은 제품을 내서 끝까지 견뎌서 내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보자. 아까처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그런 것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깜짝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이게 저한테 주어진 것이 맞나 꿈이 아닌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업은 네. 진짜 힘든 거 저도 이제 8년 차인데 네. 그래도 항상 힘들어요. 힘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이 과정은 정말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주민들이나 사업가들보다 밤잠을 자지 않고 2배, 4배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저희한테 좋은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에 보답을 하고 싶어서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또 이렇게 고객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 멋지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긴 얘기를 해주신 김영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멤버십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못한 이야기는 멤버십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게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성 피부는 JHP가 제일 잘한다. JHP 박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